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고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 2일이고요. 어제부터 중딩이들 기말고사가 시작돼가지고 점심까지 챙겨주느라고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흘러간 한 주였지만 또 예산 안에서 생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한 주였는데요. 6월 5주차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고 또 얼마나 남겨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5주차 변동지출 정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5주차 6월 25일부터 6월 30일 6일 동안 사용하고 돌아온 예산이고요. 예산 정산이고요. 사실 25일 날 지출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막둥이 학교할 때 데리러 나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가족들 것까지 사갖고 온 게 있었는데 요게 누락이 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채워 넣었고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값 7,930원이 지출되었고 제가 용돈으로 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용돈이 뭐 얼마나 많냐며. 그래서 생활비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했고요. 26일 날 참외 4개에 5,000원 주고 도서관 갔다가 이제 그쪽은 시장이 없는 길이긴 한데 약간 과일이랑 채소 이렇게 막 현금 받고 이제 판매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면서 봤는데 참외가 큼직큼직한데 4알에 5,000원 현금가라 그래가지고 사왔고 여름 하면 수박 참외니까요. 그리고 26일 날 남편 퇴근길에 우유 3개 사서 5,460원 지출한 게 있고요. 27일 날 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을 했고 퇴근하는 시간쯤에 맞춰가지고 막둥이랑 남편이 이제 집에 있기가 심심했는지 트레이더스에 이제 제가 갈 일이 있다고 막둥이한테 엄마 오는 길에 트레이더스에서 뭐 좀 사와야 돼 하면서 이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짝짝꿍이 맞았는지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시식 코너도 돌고 하다가 이제 막둥이랑 거기 푸드코트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더라고요. 막둥이 하나, 이제 본인 하나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2,500원이나 하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2개 먹어가지고 5,000원을 썼다고 영수증을 줘서 이것도 용돈으로 먹는 거 아니었어? 라고 했더니 이것도 용돈이 뭐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예산으로 실패했습니다. 은근히 떠넘기기 실패해서 5,000원 식비 예산에서 지출을 했고 그리고 고추장 저는 이제 3kg짜리를 사서 먹었는데 다 먹었거든요. 싹싹 긁어서 다 먹고 없어가지고 이제 바로 새벽 배송 시켰어요. 그래서 고추장 9,300원 주고 구매를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냉장고가 너무 텅텅 비고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28일 날 아침에 주문을 하면은 그날 저녁에 배송이 오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도 너무 없고 해가지고 28일 일요일 날 이제 직화 그릴 프랑크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큰 소세지 있죠. 그거 할인하길래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양배추도 하나 샀어요. 왜냐면 오징어가 뭘 살지 목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들어간 거라 이렇게 막 할인 코너를 쭉쭉쭉쭉 보는데 오징어를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볶음 이제 할 거면은 양배추를 빼놓으면 아쉬우니까 오징어 볶음을 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할인하길래 1.2kg에 3,990원인가? 그래서 샀는데 너무 초록초록한 게 와가지고 아직도 숙성 중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2770원 결제를 했고 오징어 볶음 아주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브이로그에서 레시피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28일 날 이제 그날 남편이 집에 있었는데 해피포인트
포인트 적립한 게 이제 저도 만약에 적립할 일이 있으면 제 번호 따로 남편 번호 따로 하면 이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남편 번호에다가 몰빵을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뭐 본인 포인트가 14,000 얼마가 쌓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남아있던 선물 받았던 그 베스킨라빈스 금액권에 4,400원인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애매해가지고 제가 안 쓰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쿼터를 남편이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880원만 추가로 결제를 하고 베스킨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주 맛있게 한 컷에 끝났습니다. 나누어 먹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저희는 먹다 보면 그냥 한 통에 무조건 끝이 납니다. 하프갤런도 거의 한 번에 끝이 나서 최대한 네, 너무 큰 거는 사지 않고 이제 조금 작은 걸로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는 이제 살펴봤던 거고 30일 날 1호 교정진료를 갔다가 오면서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집에 와서 밥할 기운도 없고 밥할 시간도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교 끝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료가 5시 반이라서 집에 오면은 거의 7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지고 볶고 할 자신도 없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오는 길에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러 오는 길에 마트 들러가지고 그 라면 막둥이랑 2호가 안성탕면을 요즘 이제 그때 먹었더니 안성탕면을 좋아해서 그걸로 사왔어요. 자꾸 1호는 무슨 열라면이니 뭐 불닭이니 이런 거를 사달라고 자꾸 그쪽 코너로 갔는데 제가 안 된다. 동생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네. 4,600원 주고 안성탕면을 구매를 해서 왔고 식비 지출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6만원 예산이었는데 58,940원 써가지고 잔액 1,060원 남겨왔고 건강비는 다 썼죠. 1호 교정진료를 갔다 오면 3만원을 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1호 교정진료 이제 지역 카페 사용해가지고 24만 4,540원 할인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결제를 했고 요 금액에서 3만원 빼고 부족한 거는 그 비정기 지출의 건강 항목에서 차감을 해주었고요. 요 3만원은 예산에서 사용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건강비 잔액 없고 그리고 생활용품은 사용하지 않아서 2만원 그대로 남겼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도 조금 가서 지출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일단 예산은 6만원인데 이제 저축 항목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 오버가 됐지만 잔액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일단 미츠랑 달걀, 양파 잡고 요거 양파는 7kg짜리라서 남편이 그때 이제 저 알바 끝나기 마중 나왔을 때 그때 구매를 해갖고 왔고요. 이렇게 해서 62,920원 사용을 했고 그 중에서 예산에서는 6만원을 빼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만원 다 쓰고 왔는데, 네, 사용 금액은, 총 사용 금액, 이제 5주차의 총 사용 금액은 98,6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축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도 2월 시킨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2주인지 2월인지 아무튼 그래서 그대로 이제 거기 바인더에 남겨놓은 상태로 계속해서 더 이제 예산을 채워준다고 했었고 그래서 6만원 채운 거에서는 예산에서는 잔액이 없었지만 이제 모인 금액, 저축 금액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 금액에서는 98,60원을 쓰고도 46,840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만원 예산 금액을 잡아주고 이제 선저축을 먼저 해주고 있는데 선저축이 어마무시했죠. 선저축만 57,000원을 해주고 잔액 13,000원으로 생활을 하고 왔는데요. 살펴보면은 대형마트 저축으로 29,000원 해줬고 방학 목적 저축에 2만원 넣어줬고 짱구 저축 8,000원 해가지고 57,000원을 네 선저축을 해줬고 다행히 더 쓴 게 없어서 네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또 우리 1호가 레포트 센터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요 13,000원 이제 잔액 남겨왔고요. 이렇게 남겨왔고 선저축 57,000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총 합계 금액 한 주 예산 금액은
변동지출 예상 금액은 24만 원인데요. 선저축 5만 7천 원을 빼주고 나니까 18만 3천 원으로 한 주를 살아야 했어요. 다행히 사용한 금액이 14만 8,940원이어가지고 잔액을 남겨올 수 있었고요. 잔액은 9만 1,060원이지만 이렇게 선저축을 빼주고 난 금액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인더에 남은 금액은 3만 4,06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6월 달 최종 합계예요.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다 생활을 하고 돌아온 합계 금액이고요. 120만 원 예산을 잡고 사용 금액은 70만 1,698원인데 이게 제가 이제 정산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쨌든 이제 대형마트 저축 선저축도 해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부수입이나 잔액이 많을 때는 또 뽑기, 이제 카드 뽑기를 해서 복권 카드로 대형마트 저축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을 안 넣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6월 달까지는 저축 금액에서 사용한 거는 더해지지 않은 예산에서 사용한 금액만 이렇게 70만 1,698원이고요. 잔액은 49만 8,302원 되겠습니다. 여기 잔액은 뭐 목적 저축이나 제 저축 바인더나 그다음에 대형마트 뭐 저축이나 이런 데 다 분산해서 넣어준 거고요. 오늘 남은 3만 4,060원도 이렇게 다 분산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입 살펴볼게요. 오늘 부수입 되게 조금인데 조금 더 소중하니까 살펴볼게요. 앱테크로 모니모에서 1,000원 또 충전이 돼가지고 송금해서 가져왔고요. 카카오페이 이자 한 달치가 이제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요것도 챙겼습니다. 1,044원이고요. 요 모니모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에는 목표가 3가지 미션이 있어요. 5,000보 이상 걷기, 아침에 기상 체크하기,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기. 요거 잊어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하기라고 이제 저 나름의 그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잡았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자꾸 빼먹게 돼가지고, 이거 조금만 모으면 1,000원이 금방 차는데 이거 너무 돈을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 1,000원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 6월에 진짜 눈 뜨자마자 기상 챌린지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채웠더니 평상시에는 이제 진짜 적으면 한 달에 300원, 400원밖에 안 모였었는데 이번 6월에는 거의 1,000원 넘게 모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주 만에 1,000원을 또 쌓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네. 7월에도 화이팅해서 열심히 모아서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44원의 부수입이 있어가지고 2,000원 챙겨온 게 있습니다. 잔액을 살펴볼게요. 부수입도 없고 잔액도 없는데 없는 금액이어도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전부터 살펴봐야죠. 동전이 있기는 있을런가? 100원. 60원 반올림해서 100원 챙겨온 게 있고요. 그리고 식비는 마지막에 라면을 안 샀더라면 5,000원은 남겨올 수 있었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1,000원 남겨온 거 있고요. 그리고 건강비 남은 거 없고 생활용품 쓴 거 없어가지고 2만원 남겼고요. 그 다음에 46,840원 남아있고요. 이 대형마트에는 요거는 또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렇게 2장, 3장 13,000원 하면은 34,100원이고요. 요 34,100원 저축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입이 2,000원 챙겨온 게 있으니까 챙겨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34,100원 더하기 2,000원 하면 36,100원인데 요 100원은 뭐 나물빼미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금액 정리해가지고 저축 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까 100원 빼준 거 맞아 빼주고 36,000원. 36,000원이면 뭐 꼭 필요한 곳에만 넣어줘야겠죠. 목적저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저축 하고 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목적저축은 제가 여기 다 채워가지고 위로 올려줘서 지금 현재 잔액 25만 115원이고요. 또 이제 이번 6월부터는 에어컨을 간혹 이제 종종 틀었기 때문에 7월에 관리비가 나오면 또 전기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차곡차곡 쌓아줘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뭐 잔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줄게요. 네, 4,000원 채워주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여기 잔액 남은 거 대로 6,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해줬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4,000원. 쬐끔이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 해줬고, 이제 건강비 이번에 이제 1호 교정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또 빼서 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안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 10,000원 채워줄게요. 여기까지 과연 다 채울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못 채워본 것 같은데 건강비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빼줬었는데 또 빼고 있어요. 이제 1호 교정비도 이제 28만원씩 목돈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2달 남았고요. 10회차까지 나가서 이제 2번 남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관리비로 5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2,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자동차도 제가 이거 다 차가지고 20만원 올려줬고, 오늘은 한 칸 5,000원만 채워주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아이들 미용실이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점심 촬영 끝나면 점심 먹여서 미용실을 또 보내야 합니다. 미용실은 둘이서 갔다 오는데 일단 점심을 차려줘야 돼서 시험 기간은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생일에 5,000원 어쩔 수 없다. 5,000원 채워주겠습니다. 한 칸. 지금 12,000원이 남았고요. 생활용품에 또 넣어줘야 되네. 빼기 5,000원. 생활용품에 5,000원 한 칸. 장바구니 칠해주고, 지금 잔돈이 없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어린이날에 5,000원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날에 10,000원 넣고 5,000원 빼주고 이 아이 색칠해서 해주고 여기 5,000원. 어린이날은 급한 게 없으니까. 생활용품 정신이 없으시죠? 계속 근데 보시다 보면 아마 조금 익숙해지실 수는 있는데 보시면서 적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어린이날에 5,000원 칠해서 이렇게 채워주고요. 어린이날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내년 어린이날에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뷰티, 미용비에 넣고, 근데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아마 이거 다 쓰고 올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그 미용실 정기권 금액 다 써가가지고 아마 다 쓰고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쓰려고
모은 돈이니까 다 써야 되면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돌아가면서 해주는 항목은 어린이날에 해줬고, 오늘은 부부 데이트에 2,000원 남은 거 그냥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빼기 2,000원. 오, 굉장히 심플하게 잘 끝이 났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에 넣어주고, 부부 데이트 비용에 오늘은 2,000원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 저축으로 모든 저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짜기를 해볼게요. 예산은 24만원. 네. 세워봤으니까 뭐 추가로 세진 않고 24만원 예산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거 이제 식비는 6만원. 식비 6만원 채워주고요. 그리고 건강비는 3만원. 이번 주는 특별히 뭔가 예약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서 최대한 안 아프고 잘 지나가면 3만원을 남겨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누군가 아픈데 큰일이네. 태태태. 네, 이렇게 생활용품비 2만원 빼주고요. 요거는 오늘 제가 샤워 호스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 이음새 부분이 조금 느슨해졌는지 자꾸 물이 새가지고 새로 하나 주문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7,400원이었나? 그거는 이따가 빼서 계산을 해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대형마트에 예산 6만원. 그 대형마트라는 말이 왜 이렇게 오늘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예비비로 이제 7만원이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선저축으로 먼저 빼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저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형마트에 네, 저축할 금액 뽑아보도록 할게요. 복주머니 한 장 나와라. 짠! 빨간색. 얼마일까요? 24,000원. 네, 항상 금액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24,000원. 24,000원. 6,000원이 있으면 빼고, 네, 3만원 넣어줄게. 무섭다. 24,000원 선저축을 하나를 끝냈을 뿐인데 24,000원이 훅 빠졌고요. 다음 이제 두 개는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선저축,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 노란 커피잔에 있는 금액을 긁어보겠습니다. 과연 하얀 꽃이 숨어 있었네. 과연. 오케이. 지난주에 진짜 연속해서 두 개가 다 2만원대에 저축금액이 나와서 제가 멘붕이 왔었는데, 오늘 이 노란 커피잔은 5,000원입니다. 5,000원 빼기 5,000원 하고, 그리고 5,000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다음 주 예고를 해줄게요. 아, 뭐야, 이거는 아기오리인 것 같아요. 아기오리. 네, 다음 주에 아기오리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짱구 저축이고요. 41,000원의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짱구 저축 얼마일까요? 오늘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 5,000원 빼기 5,000원. 네, 제가 5,000원 미만일 때만 두 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오늘은 5,000원 해주고요.
5,000원이 없어서 금액을 교환해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장이랑 10,000원권 교환을 하고 5,000원을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완성됐던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페이크 머니로 교환을 해서 파킹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짱구 저축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예비비 예산은 36,000원. 오, 양호했어요. 방학 목적 저축에서 5,000원이 나와가지고 양호하게 36,000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짜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6월 5주차 변동지출 정산과 7월 1주차 예산 짜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축 금액이 없다 보니까 영상 촬영이 엄청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6월 한 달 동안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날들이 많았었는데요. 예산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7월에도 집밥과 현금 생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